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칼을 빼들었다? 네. 누구를 향해서요? 왜요? 바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명 사이버 레카를 향해서입니다. 예. 신세계그룹 측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내용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정용진 회장 개인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그룹 브랜드 가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치에 나섰다면서 이번 배경을 직접 밝히기도 예.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얘기는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는 건데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예. 정용진 회장의 장남, 결혼설이 있습니다. 최근 몇몇 유튜버들이 정 회장의 장남이 한 재벌과 손녀와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는데요. 놀라운 건 이 영상을 보면 이게 진짜라고 믿고 댓글창에 결혼 축하한다 이런 식의 댓글이 그래요? 상당히 달렸다는 점이에요. 정용진 회장은 슬하이 이남 이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예.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재벌 총수도 여느 아버지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또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허위 사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보면 정용진 회장의 이혼설도 있고요. 전 부인인 배우 고현정 씨와의 재혼설 이런 것도 돌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더는 참지 않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박주일 변호사님, 그룹 회장이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수도 있겠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정 회장 개인 자격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형사 고소나 소송 같은 경우는 신세계그룹 법무팀의 자문을 얻어서 예. 직접 본인이 이제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 어떤 로펌에 맡길지 이 부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격 자체가 이 신세계그룹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정용진 회장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유포다 보니까 예.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되게 큰 회사에서는 법무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무팀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로펌과 같이 일을 하는 형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저는 지금 로펌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예. 법무팀에서 이제 사내 변호사를 근무한 적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법무팀의 일은 사실 그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 지금 브랜드 가치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이야기는 했으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용진 회장 개인에 대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팀이 직접 그런 개인사까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정용진 이외의 다른 신세계그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예. 왜 법무팀의 영향력이 이런 개인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다른 더 매출에 직결되는 좀 더 이 생산적인 일에 투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팀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정용진 회장 개인이 본인이 물색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 유튜버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될 텐데 해외 법원에까지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데 이게 박주일 변호사 쉽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서버를 관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 IP라든지 뭐 이용자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유튜브 같은 해외 서버를 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유저들 그리고 올린 사람들의 이런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본사가 있는 해외로 나가서 직접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 처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 해외 쪽에 그런 요청을 하면은 우리나라 법원이나 비교해가지고 속도가 빠른가요, 느리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법도 기업의 영업방해로 인해서 하는 거라고 법리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최근에 그 아이브의 장원영 씨 같은 경우도 장원영 씨에 대해 악의적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미국 법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게 사실은 해외 기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이 국내와 해외 모두 같이 법무팀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피해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수도 있는 일인데 뭐 이런 뭐 가짜 뉴스들이 뭐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황당하게도 이재용 회장과 가수 홍진영 씨와의 가짜 결혼설이 유포됐었는데요. 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이 채널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니까 채널 운영자가 채널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 이재용 코인을 내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고 그걸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있죠. 점입니다. 예. 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들면서 실제로 조금 거기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박민규 변호사님 총수에 대한 가짜 뉴스는 그 그룹과도 아까 말씀하신 기업 가치, 뭐 매출 이런 거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라고 한다면 발끈하는 수준에서 그냥 지나칠 예.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오너 리스크의 문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기업의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가에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그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정보지가 한때 유포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예, 이는 이제 뭐 신동빈 회장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매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은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 신용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해당 글들은 지금 다 삭제가 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렇게 가짜 뉴스들 특히 총수와 그 대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처벌, 규제 이런 게 적어서 틈이 생긴 건 아닌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법정형 자체가 뭐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예.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기업 총수와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개인들이 허위 사실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다라는 게 이 기업의 이미지에도 속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사실은 조금 놔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오히려 사이버 레카들이 이렇게 활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그리고 기업 가치와도 사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또 한 분이 또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한 사람이 최태원 회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최 회장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는 예. 인사로 꼽히는데요. 최 회장은 지난 몇 년간 동거인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악플러 이런 사람들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2019년에 최 회장의 동거인 김 대표 관련 악플을 단 51명이 최 회장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이 중에 20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중에 선처를 호소했던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들 중 9명에게는 민사 재판까지 진행이 돼서 예. 1억 7,300만 원의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다고 예. 전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재판에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20명 가까이 됐다는 점이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만드는데 동원이 된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박주희 변호사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또 전달력, 휘발성이 워낙 크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 수위도 일부러 높게 한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력, 전파력이 네. 높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 해당 콘텐츠가 허위라는 게 밝혀져도 삭제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계속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총수나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개인의 인격적인 이런 차원의 피해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흔들리거나 하는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연구소에 따르면은 연구에 따르면은 기업 총수나 기업에 대해서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35조 원 정도 이른다고 하거든요. 35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악성 댓글이라든지 악성 이런 허위 사실 유포가 단순히 이 개인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이런 경쟁력이라든지 경제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소비재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법
세계 총수와 그 기업 이미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신데 엄벌에 쳐야 된다 이제 박주희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앞서도 또 얘기한 것이 이게 너무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고 심지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요? 예, 기소유예는 이제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마치 이제 뭐 부모님이 아이한테 조금 훈계하고 혼내듯이 사실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면 전과가 생기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 범행을 좀 자행해온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가령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잘못된 글을 올리면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하고 구독자도 늘면서 이게 본인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박주희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적인 비용은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수익을 지금 창출해내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가 현재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민사적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징벌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기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그 명예훼손이라는 거를 좀 약하게 보는 측면도 있나요? 예, 그 해외의 다른 이제 판결례와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처벌 수위가 낮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SNS 활동도 안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본업인 회장님 모두에 좀 집중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정용진 회장이 평소에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재벌가 사람들의 모습, 뭘 먹고 뭐 집안은 어떤 그런 느낌이고, 거에 대한 궁금증이 궁금증이 많죠. 있으니까 이제 예. 그런 것이 공개가 되면서 좀 친근하고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던 긍정적인 시선도 있긴 있었는데요. 예. 반면 그 중에는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시물도 일부 있어서 이게 정 회장 본인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지난해에 정용진 회장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는 맞아요. 결정이 났거든요. 예. 이 결정 이후에 정 회장이 이제 SNS 활동을 전면 중단을 했고 논란이 됐었던 몇몇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기업 경영에 더 집중하기 위한 그런 결정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한화의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 부사장의 경우에서도 활발하게 굉장히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SNS 계정이 아예 비활성화 상태로 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